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채점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풀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 1번부터 같이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일단 빈칸 앞뒤 위주로 보는 습관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빈칸 앞에 for 저런 짧은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치사라고 하고 뒤에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 쓰임이 우리가 평소에도 마케팅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일반 명사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마켓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인 거면 시장에 내다 팔다라는 동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동명사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싶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동작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마케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 홍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작으로 뭔가를 내다 판다라는 건지 해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이어져 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형태로 혼자서 다닐 수 있지만 동명사라는 녀석은 반드시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목적어라는 게 뒤에 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먹는다는 동작을 하면 뒤에 밥이라고 하는 당하는 녀석이 나오듯이 얘도 뒤에 the company newest product line 이라고 하는 무엇이 목적어가 나와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둘 다 뭐로 끝나는 단어다? ing로 끝나. 근데 그걸 딥이 파보면 동사한테 붙인 경우도 있고 명사한테 붙인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동사한테 붙인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그냥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주어나 목적어라고 하는 자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해석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요 단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얘가 동명사인지 아니면 그냥 명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작의 성격이 묻어 있으면 뒤에 뭐가 짝이 되어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짝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냥 명사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지. 그렇다면 안 와도 되는 자리에 뭔가를 붙인다는 건 죄다 수식어들만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동명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얘기해주고 싶으면 부사라는 게 수식을 해줘야 되고 얘가 일반 명사라고 하면 형용사라는 게 수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요 ing로 끝나는 단어가 무엇인지는 앞이 밝혀주거나 뒤가 알려주거나 근데 지금은 빈칸이 어디 나왔어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ing 붙은 단어 어디에 나왔다? 앞에 나왔다. 그러니 우리는 뒤를 보고 얘가 동명사인지 명사인지를 파악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밑에 내가 다른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해석상으로는 똑같아. Understanding the book 이라고 하면 그 책을 이해하는 것. Understanding of the book이면 그 책의 이해. 의미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차이점은 understanding 다음에 바로 the book이 나왔다는 건 얘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동명사라고 부르고 밑에처럼 of라는 전치사와 명사 수식어를 지워주면 혼자 남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부른다? 명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동명사 앞에서 수식해줘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부사라는 녀석이 수식해줘야 되는 거고 일반 명사라면 형용사라는 녀석이 수식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도 바로 다시 앞에 문제를 보도록 하면 요 단어 뒤에 the product line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라고 부르고 그럼 그 앞에서 수식해줘야 될 건 누구다? 부사가 되는 거고 그 부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ly로 끝나는 게 부사의 모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딱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어 하나 마케팅 뒤에 of the line 이렇게 나왔다면 답은 뭐로 변했을까?
이때는 형용사인 skillful로 바뀌게 됐겠지. 그럼 기술적인 광고, 기술적인 마케팅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을 거야. 정말로 쓸데없는 단어처럼 보였던 누구 하나 때문에 전치사 하나 때문에 얘가 그냥 명사인지 동명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명사는 누가 수식하고 부사가 수식을 하고 일반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더라. 이렇게 둘을 나눠서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로 빈칸을 기준으로 뒤에 뭐가 펼쳐졌는지를 살펴볼 건데 지금 보아하니 is, done을 다음에 is 이런 is 같은 애를 뭐라고 한다? 동사. 그러면 지금 동사가 빈칸 뒤에 있는 거잖아. 그럼 혹시나 빈칸 앞에도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 이유는 마침표가 하나 찍힌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 이것만 있으면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거기에 동사가 또 추가돼. 또 추가돼. 한 문장에 동사가 3개가 그냥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 그때마다 누가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접속사라는 녀석이에요. 즉 접착체 마냥 동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접속사라는 녀석이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빈칸 앞쪽에도 will be라고 하는 뭐가 보인다? 동사가 또 보여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동사를 붙여줄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A, B, C, D의 보기를 보고 이 단어들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어 뜻이 아니라 무조건 영어 단어 만나면 뭐부터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자? 품사. 그래서 우리가 besides라고 하는 이 녀석을 보면 품사가 무엇이다? 전치사나 부사. in spite of는 전치사.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in fact는 부사. 그럼 해석할 필요 없이 애초부터 누가 답이었다? 접속사인 녀석은 until이라는 녀석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한국어가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영어 빈칸에 영어로 답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네 말로 여기에 연결해도 손색이 없는 그게 바로 품사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항상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부터 항상 생각하자? 품사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해줘야 문제를 더 빨리 풀어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빈칸 뒤에 누가 보인다? of 이런 걸 뭐라고 부르더라? 전치사 일단 끊어주는 거야. 그 다음 빈칸 앞에는 누가 있어? 더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한정사라고 부르는데 한정사라는 녀석 뒤에는 다른 건 없어도 뭐 하나는 꼭 필요하다. 명사 하나는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명사가 2개가 보여요. 뭐로 끝나는? M이 NT로 끝나는 애도 명사고 ER로 끝나는 애도 명사야. 그럼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사 문제라고 하면 딱 요 2가지 분류 위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사람인지 아닌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즉 명사를 마스터하는 최종 관문은 바로 이 명사의 정확한 뜻의 해석이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별하는 건데 앞에 더가 있기 때문에 이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든 없든 더라고 지칭하는 건 다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ER로 끝나는 무슨 명사, 사람 명사와 그렇지 않은 명사가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해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힌트가 바로 누구냐? is.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 그만큼 적다는 얘기지. 이유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비동사라고 하는 am, are, is 뒤에 명사가 나오려면 누구랑 같아야 하느냐? 주어랑 같아야 돼. 그러니 이 주어 자리 지금 빈칸을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is 뒤에 단어가 뭐인지를 파악하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the primary objective라고 하는 게 바로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된 목적. 목적이라는 말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번과 B번 중에 누가 답이 된다? A번, 사람이 아닌 사물명사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또 확인해 보도록 하면 일단 A, B, C, D 이런 짧은 단어들을 죄다 뭐라고 한다? 전치사. 전치가 뭐겠어요? 전치? 앞에 두는 거. 그럼 뭐 앞에 두는 거야? 명사 앞에 두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명사의 속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즉, 그 속성이라는 게 뭐냐? 지금 뒤에 보면은 meeting room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장소. 이 장소라는 것만 아는 순간 A, B, C, D 중에 답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about. about은 주제나 내용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 그러면 우리 meeting room, 회의실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는 뭘 나타내겠어? 이 안을 나타내겠고 at은 점을 나타내겠고 from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회의실 안에서 회의실로부터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그 근처에 또 다른 힌트를 찾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두 번째 누구? to. to 뒤에도 auditorium, 강당이라고 하는 누가 있다? 장소가 있어. to라는 건 요거 생각하면 돼. 화살표. 방향이야. 내가 절로 가라고 하면 이게 바로 to the right, 뭐 to the left야. 그러니 from이 바로 뭐 하는 지점이고 시작하는 거 to는 끝나는 목적지가 되겠지. 이걸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from A to B 구조로 A부터 B까지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출제가 됐고 올 초에도 출제가 됐었던 전치사 중에 하나고 얘네는 장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 속성만 같으면 돼. 장소끼리 나와도 되고 시간끼리 나와도 되고 사람끼리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철수부터 영희까지라고 할 때도 from 철수 to 영희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1시부터 3시까지 특강을 하지. 그럼 영어로는 from 1 to 3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뒤가 대등하게만 써주면 되는 게 바로 from과 to가 동시에 등장할 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또 팁을 주면 우리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요런 거 자꾸 잘라보면 참 단어를 여러 개 응용할 수 있어. 영어에서 어디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요 뜻이야. hear. 히어링 한다고 하지, 리스닝 한다고 하고 듣다라는 뜻. 그 다음 리움으로 끝나는 건 도움 형태로 가둬놓은 공간을 나타내. 그래서 우리 수족관을 아쿠아 리움이라고 하고 우리 그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이라고 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리움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 공간. 근데 거기서 어디 뭐 한다? 듣는 거.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강연장이나 강당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끊어도 다 하나가 또 나와. 어딧 무슨 뜻일까? 학교에서 어딧 한다고 하면 청강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토익이라는 비즈니스에서 오면 회계 감사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회계 감사라는 게 회계사가 해당 그 회사로 가서 걔네들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듣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거. 그게 바로 회계감사가 되거든. 여러분들 그 관객이라는 뜻 뭐가 있지? 관객, 청중. audience,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그 뭐 트로트나 뭐 아니면 우리 뭐 옛날 거 뭐 슈퍼스타 K나 이런 걸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 오디션 프로그램. 이 어디에 IOM만 붙인 거야.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들의 노래를 뭐 하는 거? 듣는 거. 그런 게 바로 전부 다 어디. 그래서 얘는 라틴어하고 독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차 브랜드 중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브랜드가 있지.
아우디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얘네들이 그만큼 소리로 자기네들의 엔진의 성능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 네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원을 알면 훨씬 더 어휘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시나 빈칸 뒤에 누가 있다? for, 전치사, 누구 앞에? 명사 앞에. in, 전치사, 또 명사 앞에.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남는다? will be라는 녀석이 남지. will be는 동사. 그럼 동사가 있으니 요 맨 앞은 누구의 자리가 돼야 한다? 주어의 자리가 돼야 되고 주어 자리에 알맞은 품사는 명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ed나 ing로 끝나는 규칙적인 어미는 누구한테 붙일까? 동사한테 붙여. 그래서 이 B번의 permit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허가하다야. 근데 이 permit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뭐로도 쓰인다? 명사. 명사로는 무슨 뜻일까? 허가증. 허가증이라는 건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명사.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한 거 앞으로 명사 공부할 때는 세부적인 뜻 그거보다는 일단 뭐부터 파악하자? 사람인지 아닌지. 두 번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표시해 나가는 게 어휘 공부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난 진짜 열심히 단어 공부하는데 문제에 안 풀려. 분명히 내가 봤던 단어인데 안 풀리는 건 한국어 뜻만 외워서 그래. 한국어 뜻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답안지 제출할 때 한국어로 답 쓰는 게 있을까? 하나도 없다면. 문제도 영어로 되어 있고 답도 영어로 되어 있고 제출하는 건 점 찍어서 내잖아. 한국어에 개입이 전혀 없는 시험인데 자꾸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들고 그다음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가 요구하는 포인트를 알고 문제를 적용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면 이제 여섯 번째 문제는 수량 형용사인데 이 수량 형용사 문제는 안타깝지만 100% 암기해야 돼. 무조건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량 형용사라는 건 형용이 무슨 뜻? 설명이라는 거. 그래서 설명하는 말이고 수나 양이라고 하는 건 많고 적음을 나타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 명사 앞에서 쓰이는 것인데 아까 명사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수량 형용사도 쓸 수 있는 것 앞에 쓰는지 없는 것 앞에 쓰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도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건 첫 번째 뒤에 worker라는 명사. 이 R로 끝났으니까 무슨 명사? 사람 명사이면서 사람이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보기에서 하나씩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much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쓸 수가 없는 경우에 써주는 게 much. 그 다음 most나 all 같은 녀석의 특징은 쓸 수 있어도 되고 쓸 수 없어도 돼.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쓸 수 있을 때 반드시 뭐가 보여야 한다? S인 복수 형태가 보여야 돼. 그래서 다시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지금 B번이나 C번 같이 전부를 뜻하는 누구? all, 대부분의 most, 나머지의 other, 추가의 more라고 하는 수량 형용사는 쓸 수 있어도 되고 쓸 수 없어도 되는데 단 쓸 수 있을 땐 반드시 무슨 명사로 나와야 한다? 복수, 즉 뭐가 뒤에 보여야 한다는 거? S가 보여야 한다는 게 얘들의 특징. 반면에 우리 요 녀석 한번 볼까? D번에 나온 every랑 특징이 같은 녀석들이야. 하나의 라는 뜻의 one, 또 다른 하나 another, 각각 하나 each, 모두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every 또는 the whole
the entire라는 표현들은 얘네들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 그 말은 셀 수는 있는데 s를 붙이지는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량 형용사 문제는 얘네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의 관계를 뒤에 나오는 명사와의 관계를 같이 암기를 해줘야지만 풀 수가 있어. 내가 웬만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이거 무조건 외워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수량 형용사는 100% 암기야. 우리나라의 숫자 체계와 얘들의 표현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대응시킬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주 보고 자주 소리내서 읽으면서 자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있을 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걸 자꾸 중얼중얼 거리면서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지? 만약에 이 문제가 workers로 나왔으면 누가 답이 됐겠어? B번이나 C번이 답이 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LC랑 RC랑 차이점이 이거야. LC는 S 못 들어도 되고 is 못 들어도 문제 풀 수 있어. 왜? 걔네들 어차피 뜻이 없으니까 뜻이 담긴 단어들만 잘 들으면 되거든. 근데 RC는 항상 이런 게 문제지. S 하나, 오브 하나, A 하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요구하는 게 RC. 그다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플루언시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한 플루언시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리스닝이야. 그래서 둘의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리딩이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 다음 7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자. 7번째 빈칸 앞에 it라고 있다. it은 뭐고? 주격이나 목적격이라고 불러. 격이 뭘까? 격. 자리. 주격은 무슨 자리에 쓸 때? 주어 자리에 쓸 때 요 모양.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쓸 때 요 모양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it는 소유격이라고 불러. 소유가 뭐야? 소유. 갖는 거.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지품들이 있잖아. 그럼 그 중에 이런 거 하나 들어서 이건 나의 전화기야 라고 하잖아. 그럼 나의가 소유자고 전화기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 얘는 품사가 뭐야 그러면? 명사지. 왜? 얘한테 우리가 지금 전화기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즉 이런 것처럼 소유격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해. 그래서 이러한 소유격도 옆에다가 꼭 써두도록 하자. 아까 얘기했던 한정사의 한 종류예요. 한정사 뒤에는 다른 건 없어도 뭐가 꼭 필요하다? 명사. 근데 역시 이 문제도 명사가 몇 개? 2개 있어. resident하고 residence. 아마 발음을 들으니까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 중에 하나지. residence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주지, 그냥 집, 뭐 이런 걸로 근거지를 나타내고 resident, A-N-T-E-N-T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고를지 사물을 고를지 그 근처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앞에 뭐가 있다? for. 그럼 그 집이라는 사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건지. 그래서 앞에 보니까 laundry facility라고 돼 있어. laundry가 세탁물, facility는 시설. 그럼 세탁시설이니까 쉽게 말하면 세탁소지. 세탁소는 집을 위해 있는 거니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resident라는 단어로 답을 고를 수 있다. 여러분들 resident라는 단어 어디서도 많이 들어봤어? 병원에서도 많이 들어봤지.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아직 인턴 되기 전 resident, resident 1년차, 2년차, 3년차. 왜 resident라고 했을까? 되게 슬픈 말이야. 집에 못 가거든. 거기서 살잖아. 의국에서 살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 그 2층 침대 막 이런 거 모여서 살잖아. 그래서 항시 거주하는 보조 인력이다라고 해서 그냥 resident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reside, 이게 동사로 거주하다, 살다 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다. live, 살다
라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도록 하자.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8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면 A, B, C, D 품사는 얘네들은 다 뭘 나타내? 남자인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내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불러. 그럼 대명사라는 건 말 그대로 명사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겠지. 자, 근데 문장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 Mr. Cho라고 하는 주어, insist 동사, 그 다음 on이라는 전치사와 명사까지 문장이 어떻다? 완벽하게 다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이 빈칸이 꼭 필요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런 없어도 되는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한다? 수식어. 근데 원칙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명사나 대명사라는 녀석은 이 수식어 자리에 절대 못 들어가. 왜? 꼭 필요한 녀석이거든. 맘대로 없을 수가 없단 말이야. 명사랑 대명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수식어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제귀대명사라고 불러. 내가 여기 타이틀을 써놨지. 제귀대명사라는 녀석은 명사 자리도 가능하지만 무슨 기능도 가능하다? 수식어 기능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이 풀어낼 수가 있어. 제귀가 무슨 뜻일까? 다시 귀, 돌아온다. 근데 전제가 있어. 누가 다시 돌아온 거? 주어가 다시 돌아온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귀대명사. 그 말은 이 셀프나 셀브스가 붙은 앞에 나온 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랑 동일인물이란 얘기? 주어랑 동일인물이란 얘기지. 그럼 반대로 어디에는 못 쓰일까?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예출제 포인트야. 즉 빈칸이 맨 앞에 뚫려 있으면 누구부터 오답이다? 제귀대명사. 보기에서 셀프나 셀브스 붙인 애들은 믿고 걸러버리면 돼.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다면? 맨 앞에 뚫려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명사인데 못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기능을 하나 더 부여했다? 부사 기능, 즉 수식어 기능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오답인 이유인 거고, 두 번째는 정답인 근거. 이렇게 두 가지로 셀프나 셀브스가 붙은 제귀대명사라는 녀석이 출제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A, B, C, D가 that, this, those, this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시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지시가 뭐겠어?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this면 이것, this면 이것들, that이면 저것, those면 저것들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 써주는데 이 중에서 this나 this는 앞 문장에 나온 단어, 앞 문장의 단어를 대신할 때 써줘. 그럼 얘들이 답이 되고 싶으면 문장이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개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마침표가 몇 개니? 하나밖에 없어. 그 말은 앞에 있는 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단 걸러주고 시작하면 돼. 그럼 우리는 벌써 확률을 50%로 줄여냈지. 그럼 대시냐 도즈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that, 단수냐, does, 복수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찾아내면 된다. 어디서 찾아내? 빈칸 앞쪽에 있는 명사에서. 그래서 보니까 more reasonable than, 더 합리적이래. 무슨 표현을 하고 있다? 비교. 그럼 우리 competitor, 경쟁사의 이거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 뭐가? 프로덕트지. 제품. 우리 제품이 우리 경쟁사들보다 어떻다?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요게 중복이 되니까 나온 게 대시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답은
도수로 바뀌는 거야. 왜? 앞에 나온 명사가 복수지. 그 복수를 대신할 땐 누굴 쓰고? 도스. 단수를 대신할 땐 누굴 쓴다? that. 그래서 S 하나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리딩 파트를 공부할 때 세심하게 봐야 하는 이유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10번째 또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째도 어디서 잘라줄까? at. 그 다음 in. 그럼 이렇게 나온 녀석이 바로 동사, 과거 동사니까 맨 앞이 누구의 자리? 주어. 주어 자리에 필요한 건 명사인데 명사가 역시나 또 두 개야. 누구와 누구? A번과 C번. 차이점은 ANT로 끝나는 거. attendant는 사람을 나타내면서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attendance는 사람 아니고 쓸 수 없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거 한 번씩 넣어서 해석해서 풀면 될까? 해석해서 풀 수도 있겠어. 근데 내가 지금 해석을 하기 위한 뜻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소를 보고 바로 답을 골라주면 되는데 바로 포인트는 쓸 수 있는 명사. 영어에서는 쓸 수 있는 명사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쓸 수 있는 녀석은 쓸 수 있는 단어인 경우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지 혼자서는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한 명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서는 문장에 안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I have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해석 됐지? LC에서는 여기까지만 들렸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본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야. 책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반드시 앞에 더, 소유격 같은 아까 얘기했던 무엇? 한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뭐가 필요하다? S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 중에 하나는 붙어야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려면 I have a book, I have the book, I have your book, I have books 이렇게 써줘야 문장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여러분들 그 보기에 있는 attendant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명사니까 쓸 수 있으니까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누구랑?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는 붙여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럼 토익이라는 시험은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비즈니스 관련된 거지. 뭐 사람 뽑고 회의하고 주문하고 거기에서 뭐 발송하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뮤지컬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토익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내용이 출제된다? 비즈니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6가지들은 항시 뭐 할 수 있는 명사들? 쓸 수 있는 명사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 그 대표적인 게 누구와 누가 참여를 해서 사람과 회사가 참여를 해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겠지. 그때 무엇을 서로 주고받아야? 돈과 제품을 주고받아야 거래가 성사되고 근데 그 거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겠지. 요거와 관련된 뜻의 명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렇다면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누구랑?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는 꼭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업하는 책에는 지금 나온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미리 나를 만나서 한번 들어본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걸 만나면 좀 더 반갑겠지. 그리고 그때 암기가 바로 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은 11번째. 11번째는 아까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 테스팅. 동명사다, 명사다? 명사지. 이유는
of signals를 지워주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일반 명사가 되고 그러면 이 빈칸은 누가 수식한다? 형용사. 그럼 답은 B번. ly 붙은 게 뭐니까? 부사. 만약에 이 문제가 testing signals 이렇게 나왔다면 누가 답이었겠어? 이러면 A번의 부사가 답이었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수식어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12번째 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2번째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전부 다 무엇이다? 전치사. 전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 우리 reason이 무슨 뜻?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동부가 지역이잖아. 이게 하나의 reason이라고 했을 때 between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뭐 코리아하고 일본 사이, 두 지점 사이를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between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개를 묶어줄 수 있는 뭐가 나오거나 A and B. and를 안 쓴다면 뭐라도 필요하다? to. 바로 지난달 말 시험에서 between 뒤에 to가 짝으로 나와서 답으로 등장을 했었지. 그 다음 toward는 뭘까? 아까 to가 뭐였지? to? 저쪽 했을 때 화살표 끝까지 도착하는 거잖아. 근데 영어에서 word가 붙으면 뭔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 대략적인 걸 나타내. 그래서 toward라고 하면 쯤, 대략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뭐 한국쯤 도착했다, 일본쯤 도착했다. 이 개념이 바로 toward. beside는 뭘까? side가 뭐지? 옆에. side는 옆이라는 형용사나 명사거든. 근데 거기에 be를 붙이는 순간 전치사로 바뀌는 거야. 뜻은 똑같아. 그래서 beside라고 하면 어디를 나타낸다? 옆을 나타낸다. 그러면 한국 옆에 일본이 있다라고 하면 Japan beside Korea라고 하면 한국 옆에 있는 일본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throughout은 우리 through는 무슨 뜻일까? through.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에서 through 패스 들어봤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뭐 맥도날드나 아니면 스타벅스에 뭐가 있어? 드라이브 through가 있지. 그 through는 통과한다는 얘기. 근데 통과를 해서 out,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빠져나오려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throughout은 뭐 곳곳에, 여기저기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throughout의 개념이 된다. 자, 그럼 일단 지금 현재 between은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두 군데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한 군데만 나왔으니까. 거기쯤인지 아니면 옆인지 거기 여기저기인지 그거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 나온다? 앞쪽에. 모든 우리의 ATM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자동 지급기잖아. 돈. ATM기가 그 지역에 위치되어 있대. 그 지역에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전부인 여러 개가. 그럼 여러 개니까 어떻게 있겠어? 여기저기 설치가 되어 있겠지. 그때 써줄 수 있는 전치사가 무엇이다? throughout이 된다. 그래서 뭐 전반에 걸쳐, 전역에 걸쳐 이런 의미가 나올 때 쓰는 게 누구? throughout. 자, 그 다음 13번. 13번도 딱 지난달 말 시험에 나왔던 녀석.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 자체 난이도는 쉽거든. 앞에 라는 뭐가 있고 한정사, 뒤에는 away라고 하는 명사. 원래 뜻은 열이라는 뜻의 명사인데 그 명사 앞에 필요한 건 누구다? 형용사. 그럼 ly 붙은 게 뭐고? 부사. 그 ly를 떨어뜨린 게 형용사. th로 끝나면 명사. en으로 끝나는 건 동사. 그러니까 뜻은 모르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대신 이 문제는 어떻게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실제로는 이게 더 많이 출제돼. 그래서 실제 array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줄, 열. 근데 여기에 array가 들어가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순간 array of는 묶어서 한 단어로 이거랑 똑같아져. 무슨 뜻? many. many는 많은.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어와 of 사이에 array 같은 명사가 나오면 뜻이 뭐로 바뀐다? 많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an array of products라고 하면 제품들의 줄이란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많은 제품들 정도로만 해도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정리됐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고 이 자리에 wid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들 동의어 옆에 써주면 wide가 무슨 뜻이야? 넓은. 그래서 걔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vast, 그 다음 broad, 그 다음 extensive라고 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많다라는 뜻을 강조해 줄 때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넓은의 의미 형용사 네 가지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자. 첫 번째 wide, 그 다음 vast, 그 다음 broad, 그 다음 extensive 정도까지 파악해 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 14번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공부한 게 후반부에 3번씩 더 나오지.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량 형용사인데 빈칸 뒤에 나와 있는 level, 얘가 포인트겠지. level, 우리가 하니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서 우리가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등급이 숫자로 매겨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several, 몇몇이니까 단수, 복수. 복수, 그럼 뭐가 뒤에 붙어야 된다? S, various는 다양한, 많은. 역시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most는 뒤에 두 개 올 수 있다고 했어. 셀 수 있어도 되고 셀 수 없어도 되는데 셀 수 있을 땐 반드시 무엇으로? 복수로 와야 된다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S가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셀 수 있는 단수명사 앞에 써줄 수 있는 건 누구? every밖에 없지. every의 뜻으로 푸는 게 아니야. every의 속성으로 푸는 거지. every는 뒤에 무슨 명사와 짝이 된다? 셀 수 있는데 s를 붙이지 않는 단수와 짝이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15번. 이제 15번 같은 경우가 이제 토익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인데 뿌리가 되는 단어는 같은데 뒤에 모양이 바뀌면서 뜻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면 앞에 ly 붙은 누가 있지? 부사. 없애주면 돼. 근데 앞에 a라는 비동사. 비동사 뒤에는 우리가 대부분 무엇을 답으로 써준다? 형용사. 이유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까다롭다고 했지. 아까 명사가 답이 되려면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주어. 근데 딱 봐도 주어에 뭐가 붙어 있어? S. 근데 얘한테는 S가 없지. 그럼 같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남는 게 두 개의 형용사. 그럼 이 두 개는 이제부터는 이제 뜻이 좀 필요하지. responsive는 대응하는, 반응하는의 뜻이고 responsible은 담당하는, 뭐 책임지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직원들은 cleaning their locker, 그들의 락커를 뭐 해야 되는 거? 청소해야 되는 반응이 있다야, 책임이 있다야. 책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의미를 구별해서 풀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팁은 뜻 때문에 짝이 되는 전치사가 달라지거든. 아까 우리 대응 반응이라는 뜻이라면 네, 글로 가야 되잖아. 저쪽으로 갈 때 쓰는 전치사가 뭐였지? to였지. 그래서 responsive 뒤에는 누가 짝이 돼서 나온다? to. 그 다음 responsible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누가 짝이 된다? for가 짝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알아두면 해석 시간을 또 줄일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어디에 대응하다, 반응하다라고 하면 영어로 responsive to, 담당하고 책임지다면 responsible for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주도록 하자. 자, 그 다음 16번째. 이런 것도 보기가 눈속임이거든. once, does, even, often 얘들의 공통적인 품사는 부사야. 그러니까 보기만 딱 봤을 때는 아 이것도 하나씩 넣어서 해석해야겠네.
이래 버린다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뭐부터 보자고? 빈칸 뒤 구조부터. 빈칸 뒤에 펼쳐진 녀석을 보니까 have라는 게 보여. have의 품사는 동사거든. 그러면 빈칸 뒤에 동사가 펼쳐졌네. 앞에도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지. 앞에 동사 있어 없어? 있어. will be.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몇 개 보인다? 2개. 그럼 뭐가 붙여줘야 된다고? 접속사. 그럼 부사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4개의 부사 중에 뭐도 되는 녀석이 있다. 접속사가 되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누구다? once라는 녀석. once는 원래 부사로는 한때, 한 번이라는 뜻이 있지만 접속사일 때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점. 그래서 워낙에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에서 자주 눈에 마주치는 녀석이니까 품사가 몇 개라는 걸 꼭 기억하자. 2개. 뭐도 되고 뭐도 된다.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 근데 품사가 달라질 때 뜻이 같아 달라? 완전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의미까지 간단하게 같이 꼭 기억을 해줘야 한다. 참고로 does는 부사로 무슨 뜻일까? 2번의 does는 그래서 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고 2부는 심지어 그래서 반전을 나타낼 때 쓰는 부사. 그 다음 often은 자주.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 역시나 나중에 다 부사라는 챕터에서 한 번씩 다룰 녀석들이니까 그 전에 한번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17번째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자, 17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올해 1월인가 한번 출제가 된 것 같고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 초에만 한번 나오고 그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문제 중에 하나. 바로 누가 등장했을 때? if. if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안쪽이 과거와 관련된 모양이 나왔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가정법이라고 하고 가정법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 녀석이 would, could, might 라는 녀석들이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거. 요 정도만 이 문제 옆에 체크를 해두면 되겠어. 아직 가정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if 안에 어떤 사건이 진술되면 과거, 즉 지나간 일이 진술이 되면 그때는 주절에 누가 같이 보여야 한다? would, could, might라는 게 조합이 돼야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가정법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자, 요거는 뭐 설명이 너무 기니까 자, 18번째 18번째가 A, B, C, D가 죄다 부사야. 그리고 뜻도 죄다 매우 너무. 그러니까 품사나 뜻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역시나 빈칸 근처가 중요한데 바로 뒤에 뭐가 보인다? ER. 우리 ER이나 more 이런 걸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비교급이라고 하게 되고 바로 이런 비교급만을 위해서 강조해주는 단어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어 쓰임과 다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교급만을 강조해주는 부사 5가지 누가 있다? far, a lot, still, even, much.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각기 뜻이 다 달랐거든. 원래 얘네 뜻은 뭐 멀리, 많이, 여전히, 심지어, 많은 이런 뜻이었는데 누구랑 짝이 되는 순간 비교급, 그럼 모양으로 딱 눈에 익히면 more 앞에 나오거나 ER이나 OR로 끝나는 단어 앞에 나왔을 때 얘네들의 뜻이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매우, 너무라는 뜻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뒤에
어떤 모양이 위치되는지 눈에 익혀두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비교급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자? more, er, or로 끝나는 단어인데 얘네들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5가지는 far, a lot, still, even, much 정도가 있다라는 거 이거 정도만 정리를 해두자. 알겠지? 그 다음 번호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19번. 19번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뭐 3초 문제야. 일단은 컴마에서 끊어주고 아까 between이 뭐라고 했지? 두 개가 먼저가 아니라 품사부터 떠올려야 되잖아. 뭐지? 천치사. 그럼 누구랑? 명사랑 묶어서 지워주고 ly 붙은 거? 부사 지워주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고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 동사의 자리.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건 A번이나 D번처럼 to나 ing가 붙은 건 동사가 아니다. 그럼 현재냐 현재 완료냐 요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시점에 대한 시간 수식어만 잘 찾아주면 돼. 그래서 지금 보면 맨 앞에 뭐가 보인다? since. 자, since라는 녀석을 해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한국말이 없거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since라는 말 자체가 언제부터? 과거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의 시간차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야. 근데 한국말엔 그런 표현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래로나 이후로나 뜻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since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온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 그래서 since가 보인다면 주절에 나오는 시제가 무엇이어야 한다? 현재 완료가 짝으로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요 since를 보고 답을 골라줄 수 있는 문제다. 자, 그 다음 20번. 20번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요 문제 내가 푸는 방법 첫 번째 빈칸 앞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나서 뒤에 어찌됐건 뭐 동사든 주어든 나와.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하지? 접속사. 그랬을 때 무조건 오답인 애들을 먼저 알려줄게. 첫 번째가 what, 두 번째 how, 그 다음 우리 의문사의 ever랑 짝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오답이야. 얘네들은 앞에 수식해줄 명사들을 이미 한 몸에 포함하고 있는 뭐 우리가 동물의 생태도감으로 얘기를 하면 자웅동체 같은 애들이지. 이미 앞에 수식할 명사까지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으로 빈칸 앞에 명사가 보이면 무조건 오답인 접속사 3가지는 what, how, 그다음 누구랑 짝이 되네? ever랑 짝이 되는 무조건 오답. 그러면 what하고 whoever부터 제거를 시켜줄 수 있지. 그럼 이제 who하고 which잖아. who하고 which의 차이는 뭘까? who는 사람을 나타내야 되고 which는 사물을 나타내야 돼. 근데 포지션은 위치니까 위치, 장소, 직책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 그럼 who는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which를 답으로 골라주면 된다. 알겠지?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